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과 함께 농지연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매월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을 들으면 농지연금을 어떤 제도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물건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농지연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농지연금의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좀 있으면서 농지연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농지연금이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도인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농지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이 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억 원의 담보 가치로 주택연금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농지연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은 농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자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그 사적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연금과는 좀 다른 안정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목적이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농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식량 안보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농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국가 정책상 또는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의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돼가고 농업인에 대한 그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지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연금 형태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매월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자금이 예산이 일방적으로 들어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이런 게 국가 예산이 기본적으로 쭉 들어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이 농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기로 하고 약정을 하고 연금을 받는 게 있고 그게 바로 경영 이양령이죠. 그리고 소유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연금을 쭉 받고 나서 연금 종료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신청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지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동안 받아왔던 연금을 전부 다 토해내고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연금 들어갔던 연금액을 다 성환하는 거니까 예산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택지 두 번째는 만약에 신청자가
농지를 소유권을 내 것으로 안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그 농지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다면은 20년 전에, 그러니까 연금 개시할 때 담보 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보통 이 농지의 가치는 굉장히 수십 프로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0년 후에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일반적인 낙찰가율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대 이럴 때 이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로만 낙찰을 받아도 실제로 자금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금에 일방적으로 투여만 되는 자금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농지연금이 예산 문제가 지금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농지연금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연금에서 중요한 거는 자격을 갖추는 거하고 농지를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소유할 필요도 없고 임대해서 경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 22년도 정도에는 65세였는데 60세로 지금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55세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도 이와 발맞춰서 55세로 더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농경력 5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내가 5년 이상 농업인일 필요는 없고 합산해서 5년이 되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들은 기존에 오랫동안 부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기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부터 5년 동안만 잘 준비하면은 충분히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상 농지의 조건, 그러니까 농지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대상 농지의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지는 한 2년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만족을 한다면 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연금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이 쳐진,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려운,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농지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농지들은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도 선호하지 않을 거고 농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지연금에 비해서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대상 농지의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게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있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농지라면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누락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를 싸게 샀을 때만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90%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세대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다면 농지연금은 사실 좋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매도 어떻게 보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정상적인 방법의 한 가지이고 경매가 선순환적인 그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조금 더 추가로 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불가능하게 한다든가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농지연금을 경매로 준비할 때의 최대 장점은 바로 낙찰가율이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도 30%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와 같이 준비하는 회원님들도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6년이나 8년 정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0세부터 6년에서 8년이기 때문에 69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로 담보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30%대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 커지는 거고, 자기 자본을 회수하는 그 시간도 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농지연금 하나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두 개 합쳐도 한 60만 원, 7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저 생계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미리부터 연금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드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늦는 경향이 있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이면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5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동일한 농지의 감정가 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만 착실하게 해가면은 충분히 노후 준비 가능하다는 거고요. 월 300 가능하고 부부 기준으로 월 600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 하나로 노후 준비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 제도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전 불입이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농지를 싸게 매입만 할 수 있다면 2년 후에 만약에 대상 조건이 된다면 2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찰가율이 낮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농지연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80% 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이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도 받고 있고, 실제로 20% 후반에서도 또는 20% 중반, 초반에서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30%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와 30%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게 수억에 해당하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10%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투자비 고액의 연금. 제가 이제 만약에 감정가의 법원 감정가의 한 20% 이내로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인출형이 재개된다면, 그렇다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2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감정가의 20% 이내로 떨어질 때까지 괜찮은 농지가 그렇게까지 유찰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어렵지만, 그런 농지가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농지라면은 충분히 10%대에서도 농지를 낙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무자본으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6번,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농지는 내가 소유한 농지를 그 담보 가치를 나이에 나눠서 매월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수록 받을 수 있는 수령 기간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다는 얘기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시골의 부모님들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분들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서 박탈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방으로 갈수록 낙찰가율이 30%대, 30%대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농지연금 준비를 하는데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확실한 출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상 농지의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지연금과는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농지연금에 신청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은 농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자, 국토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죠. 특히 농지 역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죠. 왜냐하면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는 보통은 이제 가격의 그 가격이 거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농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특징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35%로 낙찰을 받았고 10년 동안 이 농지를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농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낙찰은 35%로 받았지만 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35%가 30%, 25%,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금 신청할 때 내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도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장점이죠. 자, 10번 국토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서 개발 호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토는 국가에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걸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각 지역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개발이 돼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매입한 농지의 지역은 뭐 개발 호재 이런 관점이 없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개발 호재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발 호재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어떤 지역의 농지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그 감정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농지연금 장점,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땅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가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경매를 이용하면은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농지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추가적으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격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정적인 연금 제도다. 이렇게 장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농지연금만한 제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금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농지연금을 따라갈 만한 그런 연금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꼭 준비를 하시고 자격 조건부터 갖추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셨으면은 이제 경매 농지를 좀 들여다 보시는 그런 농지도 한번 분석하시고 임장도 가시고 좋은 농지를 매입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